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은 혁명 수비대를 이용해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위기는 테헤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제네바, 브뤼셀, 뉴욕, 런던, 그리고 정권을 정치적, 핵, 군사적, 인도주의적 위협으로 다루는 각국 정부의 회의장에도 있습니다. 투표에 붙여진 것은 이란 국민이 아닙니다. 투표에 붙여진 것은 민간인을 탄압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국제 사찰단에 도전하고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 수비대의 군사 독재입니다.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보도 품질을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 뉴스. 이 답변은 이란 내에서의 잔혹한 탄압 이후에 나온 것인가요? 로이터 통신은 2026년 1월 17일에 한 인권단체가 이미 3,09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후 로이터 통신 자체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란 당국자가 최소 5,000명의 확인된 사망자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사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정보 유출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테헤란의 선전이 힘을 과시하려는 동안 국제사회는 이 정권을 도덕적 붕괴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26년 1월 23일 이란에 대한 국제조사 임무를 2년 더 연장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또한 최근 발생한 위반 행위와 시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긴급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표결 결과는 찬성 25표, 반대 7표, 기권 14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당 정권을 장기간 국제 감시하에 두는 것이며 앞으로의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포위망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이사회는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민간인에 대한 탄압, 자의적 체포, 협박에 연루된 15명과 6개 단체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고위 당국자, 혁명수비대 지휘관, 그리고 보안군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이란의 추가 군사 지원 때문에 테헤란의 드론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 조치도 확대했습니다. 유럽의 결정은 단순한 상징적 처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인권 침해, 핵 확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내부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제한, 그리고 명단에 오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가 포함됩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2027년 4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압력이 단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혁명수비대는 더 이상 단순한 이란의 군사 조직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압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정부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무장세력, 경제적 영향력, 내부 탄압 참여, 지역 내 활동,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가진 국가 내 국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오랜 내부 분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유럽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탄압에는 반드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이 테헤란에 대해 단순히 불만만 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투표하고 제재를 가하며 독재를 지탱하는 기구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G7도 이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의 장관들은 이란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시위대에 대한 의도적인 폭력 사용을 규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자국민을 계속 탄압한다면 정권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런던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혁명 수비대를 금지하는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다뤘습니다.
2026년 2월 의원들은 이란의 탄압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5월에는 영국에서 이란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포함해 외국 세력의 대리인이나 도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압박은 외교 분야에서 벗어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 안보 영역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이란 위기를 국제적인 힘의 시험대로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행동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했고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가능성이 여전히 장애물로 여겨졌지만 미국의 조치는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테헤란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그 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억제해야 할 문제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결의안을 유엔에 대한 시험이라며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란 독재 정권을 보호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핵 문제로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록을 보면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결의안에 반발했고 보복 조치를 위협했으며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또다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후 테헤란은 의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제안을 승인했고 이로 인해 핵시설에 대한 외부 통제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그 정권은 외교적 보호를 원하지만 사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거부합니다. 이란 독재 정권은 저항을 내세우려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체포하며 가족들을 위협하고 병원을 통제하고 뉴스를 검열하고 처형을 늘려야만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6년 1월 8일부터 당국이 탄압과 관련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 또한 시위와 정치적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포함해 비밀리에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권은 휴대전화를 가진 모든 청년을 내부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 정권은 외교적 정상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일반적인 정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 정권은 인권 침해자, 확산 위협, 해외 전쟁을 위한 군사기술 제공자, 그리고 강력한 내부 탄압의 지휘자로 나타납니다. 제네바에서는 조사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브뤼셀에서는 제재에 대해 투표합니다. 런던에서는 혁명 수비대 금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뉴욕에서는 미국이 테헤란을 겨냥한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회의는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한 겹씩 더 벗겨냅니다. 역사는 이념적 정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해 이용했던 외부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을 위해 의존했던 국제적 인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 정권은 외부의 압력이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외교적 고립, 문화적 압박, 국제기구에서의 비난, 그리고 내부 저항이 결합되어 그 체제의 정상성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장악한 정권을 고립시킨 것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같은 논리가 이란에도 적용됩니다. 목표는 페르시아 문명도, 이란 국민도, 그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목표는 혁명 수비대를 국민 위에, 투표함 위에, 가족 위에,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그 구조입니다. 독재 정권이 자국의 민간인을 죽여서 힘을 증명해야 할 때 이미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장군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탄압과 검열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고립, 제재, 그리고 정치적 인정의 상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제도 파괴와 탄압으로 인해 외국 정부들이 현지 정권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란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논리를 보여줍니다. 정권이 군사기구, 선전, 검열, 그리고 공포에 의존할 때 그 정권을 반대하는 국제회의 하나하나가 연설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독재 정권은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안팎으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란 정권은 아직도 동맹국이 있고 여전히 선전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이미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을 과시하던 쪽이 이제는 투표, 제재, 조사, 그리고 혁명 수비대를 붕괴의 핵심으로 다루는 회의들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베스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